6,700만 명의 프랑스 인구 중 동양무술을 배우는 사람은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유도인데요. 무려 50만 명이 넘습니다. 가라테 인구 역시 24만 명에 이릅니다. 아쉽게도 태권도는 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태권도 관장님들이 한바구음 짓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의 태권도의 순환사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유는 가라테 텃세가 가장 심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흔히 프랑스와 일본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말할 정도로 서로의 문화를 동경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자포니즘이라고 불리는 일본풍 그림이 유행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네, 마네, 고흐 같은 인상파 화가들은 일본 문화와 목판화 기법에 심취해 작품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 경향은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에펠탑과 파리, 프랑스의 모든 것에 환상을 품고 일찍이 프랑스로 이민 온 일본인들이 많았기에 프랑스 내 일본 문화 강세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1970년대 전 세계 곳곳으로 한인 태권도 사범들이 진출해 도장을 낼 당시 유독 프랑스에 정착한 태권도 사범들은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라테 사범들이 심각한 텃세를 부렸기 때문이죠. 프랑스에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 갔다가 심한 텃세 때문에 스페인이나 독일로 넘어간 한국인도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세계 가라테 연맹 회장국을 맡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처럼 가라테 세력이 프랑스 내에서 힘이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가 설 곳은 좁았습니다. 프랑스 방송마저도 태권도를 코리안 가라테로 소개하는 걸 보며 우리 교민들은 울분을 터뜨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1969년 23살이었던 젊은 이관영 사범이 최초로 프랑스에 정착합니다. 그 후 한인 사범 13명 정도가 건너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태권도 협회는 무려 20년 넘게 협회 독립을 하지 못해 가라테 협회에서 일명 새빵살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서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이없는 것은 1995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태권도 수련생이 승단 심사를 보면 가라테 단증을 받도록 가라테 협회에서 강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세가 1990년 중반부터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1994년 9월 4일 파리 라 데팡스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에서 태권도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코리안 가라테가 아닌 한국의 태권도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시기에 대해 프랑스의 한 태권도 사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1995년 태권도 협회를 만들었을 때 해방을 맞는 기분이었다고요. 이처럼 강한 텃세와 열악한 생활 환경을 이겨낸 한인 사범들 덕분에 프랑스에도 태권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후 태권도는 정식 종목으로 인정받은 반면 가라테는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태권도는 2023년에 열리는 유러피언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하는데요. 유러피언 게임은 4년에 한 번씩 유럽 대륙 국가들이 참가해 열리는 국제 종합대회입니다. 태권도는 2015년 제1회에 채택됐다가 2회에는 제외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정식 종목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라테는 지는 해, 우리 태권도는 뜨는 해였습니다. 2024년 올림픽 개최국이 된 프랑스의 다짐도 남다릅니다. 프랑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80kg 이상급에서 사상 첫 태권도 동메달을 땄는데요. 이후 5번의 올림픽 동안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땄지만 아직 금메달은 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태권도 협회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반드시 태권도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죠. 급기야 프랑스 태권도 협회는 한국에 SOS를 보냅니다. 좋은 스승을 보내 제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요. 이 때문에 한국 국기원 소속 정우민 사범이 프랑스로 건너와 국가대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는 무도, 즉 정신수양과 인성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사회에서 가라테보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동양 무술에 대한 환상이 바로 동양 철학과 결부된 무술이라는 것이죠. 정신수양의 면에서 가라테는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초반에 흥미를 갖고 가라테 도장에 나가다가 곧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인 호세 에스텔량은 7살에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권도의 매력에 대해 묻자 절도 있는 동작, 정신수양이 바로 태권도의 매력이라 대답합니다.
17살인 로렌조고는 4살 때 TV에서 본 동양무술에 반해 유도, 가라테, 쿵우, 태권도 등을 닥치는 대로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태권도였습니다. 그에게 이유를 묻자 어릴 때 흥분을 잘하고 화도 많이 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이처럼 태권도는 정신수양이라는 면에서 단순한 호신술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프랑스 정부는 요즘 태권도를 교육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파리 인근 에손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태권도를 정규 과목에 포함시켰는데요. 태권도 수강 인원은 초기 75명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일주일에 3,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인 사범들이 지역의 12개 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파리 근교 쿠르부부아의 아르망 실베스트르 초등학교 역시 정규 교과 과정에 태권도 수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특별 수업 개념으로 태권도 교실을 시범 운영한 뒤 반응이 좋으면 정규 과목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300개가 넘는 국공립학교에서 태권도를 정식 교육과정으로 포함시켰는데요. 태권도가 춤과 효, 그리고 예정신을 강조한 인성교육을 포함하며 신체 단련 무술이라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서도 예비 사제들이 태권도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티칸 영내에 있는 성비오 신학교에서 이탈리아 태권도 협회를 통해 사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련을 하는 예비 사제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처럼 바티칸 신학교에 태권도 수업이 개설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걸 보면 유럽에서도 미국처럼 근시일 내에 태권도 열풍이 본격적으로 퍼질 듯합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청소년 범죄와 인종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심각한 폭력과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 인종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나라의 특성상 인종 갈등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 병폐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선진국의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인성교육이 부쩍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태권도는 좋은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가라테 중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프랑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유럽을 대표하는 태권도 강국이 되었습니다. 태권도가 매년 수련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라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태권도 승단자가 해마다 1,000명이 넘게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 프랑스로 건너온 한국인 사범들이 텃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오늘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린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